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저희 톡스타 오늘 금요일장이었고요. 금요일장 1부 상담을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주식 사지 마라 코너로 지금 시장에서 건드리지 말아야 할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두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나눠볼 거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역시나 금요일 시장답게 좀 파란불로 마무리를 짓는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도 오늘 좀 손실을 더 키워나간 종목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톡스타 1부 통해 가지고 종목 신청 빠르게 남겨보신 후에 주말 동안에 또 고민을 좀 조금이나마 덜어볼 수 있도록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고민을 해결해 가시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 시장 새롭게 시작해 나가는 그런 한 주가 되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1부에서 종목 상담 전화 문자 별톡방 이용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자,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손쉽게 종목 신청 가능하십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무료로 종목 신청 가능하시고요. 방송하는 동안 또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한 그런 소중한 공간이니까요. 아직까지 톡스타 별톡방에 입장하지 않으셨다면 빠르게 톡스타 별톡방 오픈 채팅방에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요. 실시간으로 저희 방송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시 보기도 간편하게 카카오톡으로 즐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플러스 친구에서 서울경제TV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 시각이 8시를 막 넘어서고 있고요. 그렇다면 톡스타 별톡방에서 오늘 금요일은 어떤 분들이 또 찾아와 주셨는지 톡스타 별톡방 좀 열어보고 본격적인 1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볼게요. 오늘은 카루 기염 댕댕이님께서 출첵합니다 라고 가장 먼저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카루 기염 댕댕이님. 오늘은 이모티콘이 바뀌었어요. 늑대 이모티콘인가요? 귀엽네요. 반갑습니다. 코코미님. 책책이라고 하시네요. 출첵이죠? 책책. 감사합니다. 코코미님 오랜만에 출첵해 주시네요. 잘 오셨어요. 대박이님. 오늘도 본방사수 할게요. 대박이님 감사해요. 대박이님도 요즘에 이번 주 특히나 또 출석률이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윤조님 출석은 하되 본방사수인가요? 유튜브 시청도 성투하는 길을 안내해주는 서울경제 별톡방 제작진과 민재 앵커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라고 하셨네요. 윤조님 오늘도 함께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유튜브로 보고 계신 건가요? 우리 윤조님 저녁 식사도 하신 거죠? 금요일도 이렇게 톡스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자, 자연이님의 본방사수 학생의 심정으로 다시 시작입니다. 스타님 좋은 조언 부탁합니다. 특히 2부를 부탁합니다. 2부를 기대해요 라고 하셨는데요. 학생의 심정으로 다시 또 오늘 시장에 또 계속 지금 3월 시장 줄곧 내리고 있죠. 다시 한번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또 시장을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을 살펴봐야 하는지 오늘 또 2부에서는 저희가 또 종목도 가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우리 자연이님도 고정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소님 들어오셨네요. 소님, SO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해피해피님, 예쁜 민재 앵커님 안녕하세요. 본방사수 출첵합니다. 머리띠 안 하니까 너무 예쁘고 좋아 보이십니다. 라고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저의 단정한 옷을 입는 날이에요. 반갑습니다. 말투도 조금 더 단정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상승타임 스타님 모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남겨주고 계시네요. 오늘 1부, 2부 함께 하십니다. 계속해서 상승타이밍 스타 앞으로 또 종목 신청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백곱하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해주시네요. 잘 오셨어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톡스타 별톡방 이용해서 이렇게 발자취를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톡스타 시작을 함께 알려주셔서 매일매일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추석 체크 자주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톡스타 1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면서 우선 1부 상담 함께 도와주실 스타분들을 화면으로 먼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장에서 단기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는 상승 타이밍 스타입니다. 철저한 목표가 및 선저가 매매와 해외 선물까지 섭렵한 로엔알파의 조영석 스타입니다. 네, 오늘 상담 함께할 두 분의 스타분들 모셨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직접 뵙네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든든하네요.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1부에서 먼저 종목 상담부터 좀 도와드릴 건데요. 우선 시장 이야기부터 살짝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 시장 어떠셨는지 상승 타이밍 스타님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오늘 굉장히 조금 아쉬웠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IT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출현하면서 이 코스피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 두 종목의 조정폭이 크다 보니까 코스피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뭐 시총 상위 종목들부터 포함해서 하위단에 있는 중소형 기업주들까지도 오늘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코스피보다 조금 나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연기금이 어느 정도의 좀 매수를 받쳐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수급의 공백, 즉 체력이 조금은 약하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셀트리온 삼형제를 비롯해서 제약바이오 일부 개별주들이 힘을 내주면서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조금 양호한 모습으로 오늘 마쳤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뚜렷한 모멘텀도 지금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뭐 우리 시장뿐만 아니더라도 이 미국 시장도 지금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조정을 받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 시장도 같이 이제 조정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라는 게 핑계 중에 하나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 때문에 차익 매도 물량 혹은 실망 매도 물량이 오늘 시장에 좀 출현된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쵸. 2월 시장 어쩐지 좀 잘 간다 했는데 3월 시장에서 좀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주 중심으로 빠지면서 지수도 더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이 조정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함께 짚어볼 거고요. 우리 조영석 스타님은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그 시그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찾고 있었던 부분들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부분들 또 하나가 뭐냐면 MSCI 지수 가운데 중국 A 주식 관련된 부분들의 확대 변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패시브 매도 물량들이 이제 출회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추측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이 한 4조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들이 이제 3월 달, 4월 달 부분들에 이제 매도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추측이 부분들이 있고, 또 그것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이제 대형주 위주의 그런 자금들이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나오는 부분들이 시장의 조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빅 이슈 부분들이 끝나고 나서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제 시장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그 지수에 대한 부분들, 실질적인 경기적인 변동 어떤 지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민감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시그널이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을 좀 누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 이 코스닥적인 부분들은 오늘 장 후반 들어서 기관들의 어떤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면서 낙폭을 만회하며 마감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코스닥에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이제 제약 바이오주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후반 들어서 좀 이게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들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이 지금 코스피 쪽보다는 조금 더 다음 주 시장에 대한 부분도 좀 방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예상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제약업 쪽에 대해서 또 누차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조영석 스타 앞으로 오늘 그렇다면 일부에서는 제약바이오업 쪽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매수 고민 있으신 분들은 또 조영석 스타 앞으로 궁금증 남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업종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그래도 업종 중에는 유일하게 또 빨간불을 켜내주고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좀 상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시장을 좀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간 이슈 토크부터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장이 이렇게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볼 건데요. 먼저 시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 지수 1% 넘게 빠졌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3월 들어서 단 하루도 빨간 날이 켠 적이 없거든요. 코스닥 지수는 3월 달 첫 거래일을 제외하고는 코스피 시장과 함께 줄곧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원인은 어디서 좀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 외국인 수급의 흐름에서 우리가 힌트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굉장히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일단 낙폭을 크게 보였다라는 건 코스피 기업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단연 문제됐던 것은 아무래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였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높다 하더라도 또 이제 갤럭시 S10 그리고 또 갤럭시 S10 5G 모델까지를 겸한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 모멘텀이 있는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지금 전망이 어두운 상황입니다. 뭐 오늘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디램의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외국인의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현상이 나타나서 코스피 지수는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 이제 조영석 스타님께서도 한번 짚어주셨다시피 이 신흥국 지수라고 하는 이 MSCI 관련해서 중국의 이 비중을 조금 확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조금은 자금이 빠져서 중국 시장을 매수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결과론적으로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 물량은 반도체 IT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만약에 이 시장을 버텨주려면 여기서 빠져나간 자금이 제약바이오라든지 혹은 전기차 테마라든지 시총 상단에 있는 다른 기업 쪽에 좀 옮겨 붙어야 되는데 제약바이오도 약했던 게 이번 주 우리 시장의 조정의 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실 국제유가는 그렇게 큰 낙폭은 없었습니다. 변동폭도 없고 오히려 조금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SOE를 또 필두로 이 정유주들도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게 우리 시장의 조정을 받았던 큰 이유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내리고 있어요. SK 하이닉스 오늘도 1%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오늘 1% 넘게 빠지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러다가 6만 원 선 이탈이 되지는 않을런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외인 수급이 지수 하락의 원인이 아닐까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MSCI 중국 A주 편입도 외국인 매도를 부추기는 원인이기 때문에 수급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조영석 스타께서는 지금 이렇게 우리 시장이 영향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까지 이제 시장을 좀 끌어왔던 부분들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이슈하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해결적인 부분들의 기대감이 지금까지 시장을 2,240포인트대까지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 두 가지 이슈가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다 이제 뉴스화되고 소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아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시장에 어느 정도 다 많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이번 주 가운데 나왔던 그 실물 경기 지표,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상품 지수가 이 적자폭이 10년 이내로 가장 컸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22에서 어제 이야기했던 어떤 비둘기적인 경기 부양책적인 부분들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인 경기가 나쁘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시장 참여자들이 매도 포지션으로 좀 바꿔보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들이 이제 시장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2,100포인트대, 2,300포인트대까지, 2,130포인트대까지 내려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봐야 되는 부분들이 다음 주에 있을 실질적인 1월달, 2월달 뉴욕 증시 가운데 있는 경기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한번 또 결과를 보면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경기 둔화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보수적인 자세로 다음 주가 또 선물 옵션 동시 마감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지금 계속적으로 누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오늘 이렇게 마감이 됐지만 다음 주에도 그런 부분들 좀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내외 이슈들, 대내외 변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를 하면서 우리 시장도 대응을 해보자라는 조영석 스타의 의견 함께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다음 주 시장 오기 전에 또 저희가
두 번째 주제도 한번 더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의 근심 덩어리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 이 남북 경협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협주들의 움직임은 미비했습니다. 심지어 또 파란불을 켠 업종들이, 파란불을 켠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아난티도 뭐 오늘 5% 가까이 빠졌고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지만 경협주들 거의 또 파란불을 켜면서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혹은 지금 저점 매수를 기다리시는 분들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이 남북 경협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좋지 않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최악의 흐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하노이 결렬되는 그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인 뷰가 좀 펼쳐지곤 했었습니다. 뭐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후 2시가 지나서 이제 오찬 취소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시장에 지금 굉장히 큰 변화가 온 상황이다라는 점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 남북 경협주가 이제 다시 올라가기 에는 어떠한 모멘텀이 필요할까를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제는 예전보다 이제 더 강한 모멘텀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그 아난티의 사회이사인 짐 로저스가 방한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협주들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만큼 지금 이제는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 김정은 위원장이 방한을 한다거나 혹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액션을 좀 빠르게 취해서 중재를 강력하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경협주는 조금은 추가적으로 더 처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보면 또 반대로 그럼 대북주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또 실질적으로 대북주 관련해서 빅텍이라든지 뭐 퍼스텍이라든지 많은 대북주 관련들이 올라왔는데 일단 남북 경협주든 대북주든 지금은 우리가 관심을 조금 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절대적으로 비중을 축소해야 할 때지 평단을 관리한다고 비중을 확대하면서까지도 매수를 할 때는 절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또 경협주가 내려가고 대북주가 올라간다 그래서 대북주를 지금 접근하시는 분들은 결코 올바른 투자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카루기엄 댕댕이님께서 또 톡스타 별톡방에 아난티 지금 사도 되나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사실 오늘 짐 로저스 분께서 오늘 저희 회사를 또 방문을 하셨었거든요. 네. 아난티를 비롯해서 경협주들 좀 잘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상승 타이밍 스타께서는 경협주하고 대북주 지금은 눈여겨볼 때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조영석 스타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남북 경협주를 갖고 계시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희망적인 부분들을 좀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보게 되면 이제 남북 경협주 부분들이 일단 동창립 미사일 발사장에 대한 어떤 다시 이제 가동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슈가 많은 언론들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개인 물량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남북 경협주를 지금 바닥권에서 사들이고 있는 외인들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난티도 그렇고 남해화학이라든지 우리기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협주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 바닥에서 조금 많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어떤 기대 심리 가운데 이렇게 들어왔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오늘 이제 이도훈 이제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비건과 어떤 대화라든지 미국의 어떤 입장적인 부분들과 우리의 입장들을 이제 교섭한 부분들을 결과를 이제 오늘 입국해서 그 부분들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우리 좀 기대감 가운데 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남북 경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로드맵적인 부분들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하지만 아직까지 이거는 다 이제 기대감이지 실질적인 어떤 뉴스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남북 경협주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시청자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추가 매수적인 부분들보다는 현재로서는 그 뉴스나 이런 지금 현재 상황적인 부분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하지만 좀 뉴스를 보면서 그 부분들을 좀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살짝 엇갈렸습니다. 상승 타이밍 스타께서는 경협주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지만 우리 조영석 스타께서는 그래도 보유자의 영역 안에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톡스타 1부에서는 늘 여러분들의 상담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실 때는 종목 신청, 경합주에 대한 궁금증 이외에도 많은 종목들 남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이슈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주제는요. 다음 주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면은 벌써 3월의 셋째 주예요. 이번 한 주는 정말 증시가 참 지지부진했는데 다음 주 시장은 또 저희가 어떤 변수에 유의를 해야 하는지 다음 주 시장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총 3가지를 저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월요일 날 현대자동차에서 이번에 신형 소나타를 출시를 할 예정인데요. 이 신형 소나타에 대한 사전 예약 접수가 월요일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소나타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이 현대차의 소나타 사전 예약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는 것도 하나의 이슈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는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화요일 날 나옵니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화요일 날 나오는데 이 물가지수가 만약에 이번 달에도 또 좋지 않게 나온다 그러면 저번 달 이어서 또 이번 달까지도 계속 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 시장에도 이러한 부분이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상승에 제한을 줄 가능성이 높고 혹은 조정을 받게 되면 조정폭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세 번째로는 역시나 다음 주 목요일 날 있는 옵션 만기일입니다. 뭐 이번 주도 그렇고 또 다음 주 돌아오는 주 목요일 날 이제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현저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수급입니다. 뭐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 이후에야 또 기관이나 외국인이 다시 한번 시장에 들어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음 주 월화수는 변동성을 좀 열어두고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승 타이밍 스타와 함께 다음 주 시장에 파동을 줄 만한 이슈들 짚어봤는데요. 우리 조영석 스타께서는 다음 주에 어떤 이벤트를 좀 주목을 하고 계시는지 의견 좀 전해주실까요? 예, 상승 타이밍 스타님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뉴욕 증시의 그 경기 지표를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소매 판매, 화요일은 소비자 물가지수, 또 수요일은 생산자 물가지수, 그다음 목요일은 신규 주택 판매, 또 금요일은 산업 생산. 지수, 이 매일마다 그런 어떤 이슈적인 그런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장 참여하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꼭 한번 더 지켜보시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에 있을 또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마감일, 내만여의 날이죠. 이거에 대한 이제 포지션적인 정리가 이제 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변동성의 부분들이 좀 확대되고 있는 다음 주가 예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또 봐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목요일 날이죠.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날 새벽이겠죠. 테슬라가 SUV 그 모델 Y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연관되어 있는 이제 전기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또 한 번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장을 대응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조영석 스타께서도 여러 가지 다음 주 주목해봐야 할 이슈에 대해서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증 좀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상담 들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의 궁금증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승 타이밍 스타와 함께 보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8563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포티스를 1,800원에 70% 보유 중입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오늘 그래도 약간 오르면서 1,300원대를 지켜가고 있는 모습인데 네. 손절하기 좀 이르지 않을까요? 일단 포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자결제 관련 기업이다라고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기업의 뭐 실적이 좋아서 혹은 앞으로의 사업성이 좋아서 그동안에 주가가 올랐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듭니다. 단순히 이제 수급적인 그 강한 힘으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올랐다가 최근에 또 불성실 공시 관련한 또 이슈가 나타나면서 큰 폭으로 또 하락한 기업인데요. 일단은 이 기업의 또 4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뭐 전분기도 좋지 않았는데 이번 분기 또 18년도 4분기 또한 그다지 좋지 못한 또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이 매수하신 투자자분의 매수가까지 다시 올라가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오늘 양봉, 즉
빨간색으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 가능합니다만은 만약에 지금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 종목이 1,3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되게 되면 그때는 올해 기록했던 1,165원 연내 최저점을 깰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 포티스는 수급적으로도 공백이 굉장히 큽니다. 뭐 외국인이 어느 정도 오늘 좀 사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수량을 가지고 다시 한번 포티스의 주가가 추세 전환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일단 1,3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정리해야 되고요. 또 이제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서 올라오게 되면 1,500원 위로부터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전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포티스로 함께 해봤고요. 두 번째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예. 네네, 반갑습니다. 저희 네. 조영석 스타를 지목을 해주셨는데 종목명은 어떻게 되시나요? 샐리드. 샐리드,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58,000원이요. 비중은요? 20%.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나요? 어떤 점이 아니고 떨어지니까. 네네. 야, 알겠습니다. 저기 양봉에서 음봉으로 나가니까. 네네네. 걱정이 그리고- 되셔가지고 지금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예,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이 종목이 보니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네요. 예. 네, 앞으로 좀 전망이 어떨런지 스타님 연결을 좀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샐리드가 이제 2월 달에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게 예. 공모가가 33,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3,000원 공모가에서 이제 장 시작을 해서 4만 원대까지 올라오고 이제 5만 원, 6만 원, 5만 원대까지 올라왔던 종목이긴 한데요. 이제 샐리드 같은 경우는 이 면역 치료 백신, 특히 이제 예. 면역 치료 백신 가운데 이제 항암 치료 백신적인 부분에서 이 셀백스라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이제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제약 바이오젠 이슈가 이번 3월달, 4월달에는 계속적으로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예. 특히 이제 3월 29일부터 있을 미 암학회에 관련된 부분에서 암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이제 이거는 이제 치료 백신이기 때문에 거기서 학회에서 발표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런 어떤 같이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민생 법안에 조금 밀리긴 하지만 원래 이제 3월달 내에 이제 첨단 재생의료법이라고 해서 이 부분들이 국회에 이제 상장이 돼서 통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법이 3월달 이제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되게 된다면 관련된 이제 지금 이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현재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 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밀려 있긴 합니다. 좀 특별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좀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2016년도에 발의됐던 이 법안이었기 때문에 한 2년 넘게 이 국회 안에서 머물렀던 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통과가 되었을 때는 이 종목도 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본다면 4월 달에도 저희가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된 정부 정책 관련된 부분들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8,000원에 20% 정도 매수하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보유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만약 이제 이것이 상승했을 때는 첫날 이제 상승했던 그 부분들 54,000원대에서 비중을 조금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첫날 상승했던 57,000원대가 돌파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 이것이 이제 손절 라인도 잡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제가 48,0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을 보고 접근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54,000원 보고 그다음에 57,000원을 돌파하나 보고요.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손절가는 48,000원 기억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별톡방으로 가겠습니다. 날마다 수익님께서 늦었음요라고 하시네요. 괜찮습니다. 날마다 수익님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필세부님 들어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톡스타 별톡방에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분의 아이디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100곱하기님 종목 봐드릴게요. 상승 타이밍 스탑으로 현대건설 58,500원에 40%입니다. 손절 시기도 궁금하고 계속
들고 가도 되는지도 궁금해요라고 하셨어요. 오늘도 하락세를 나타낸 종목인데 시장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뭐 현대건설뿐만이겠습니까? 대부분의 남북 경협주들이 거의 뭐 일주일 내내 지금 파란불을 켰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었던 현대건설마저 이 하노이 담판이 결렬이 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부분도 그다지 좀 긍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뭐 매출액은 역대 최대, 뭐 다른 건설사에 비해서도 좋은 매출액을 보였지만 그 안을 살펴보고 영업이익을 좀 체크를 해보면 다른 건설사들보다는 영업이익은 그다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수주의 질이 조금은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현대건설의 실적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해외 수주보다는 이 국내 이제 아파트, 주택에 대한 부분이 좀 성장을 해야 되는데 2019년도 아무래도 주택 시장이 예전만큼 다시 잘 갈 가능성은 조금은 어렵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해외 수주 또한 수주는 계속 되지만 그에 따른 사업성, 즉 마진율에 대한 좀 고민이 있다 보니까 현대건설에 대한 주가는 조금은 더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이거죠. 뭐 현대건설이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앞으로의 향후 성장성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남북 경협주에 엮였다라는 겁니다. 다른 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들어보면 남북 경협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이더라도 보유 비중의 절반 정도는 덜어내고 보유 비중의 절반만큼만 좀 가벼운 비중만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협주들 뭐 좋은 실적을 기록하는 기업, 좋은 사업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 뭐 아무리 이제 이 기업에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고평가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쏟아질 수 있는 호재 뉴스가 있긴 하지만 예전만큼, 제가 이제 앞선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만큼의 강한 상승세는 지금 나타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 비중의 절반을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오후 3시 이후 가격으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꼽박이님의 종목 현대건설 봐드렸고요. 다음 종목 역시나 별독방에서 골라봤습니다. 카루기엄 댕댕이님 종목인데요. 조영석 스타와 함께 풀어볼게요. 아난티 18,450원에 20%입니다. 짐 로저스의 영향이 많이 도움이 좀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한때는 정말 짐 로저스 방한 소식 때문에 거의 뭐 상한가를 기록할 정도로 거의 엄청난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방한을 했을 때 사실 계속 주가가 떨어졌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아마 그 미국 정부에서 발표했던 부분들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 정부 관계자가 이제 금강산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개성공단 다시 이제 오픈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건 없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이거에 대한 결정권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아난티 부분들, 특히 이제 금강산 관련된 부분, 개성공단 전체적인 어떤 남북 경협주들이 계속적으로 밀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밀리면서 좀 바라봤던 부분들은, 근데 오늘 좀 특이했던 부분들은 이 아난티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매수 가운데 사모펀드에서 한 5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이 외국인들이 한 29만 주 정도 이제 매수가 전일부터 오늘까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추가 매수나 아니면은 신규 매수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 영역 가운데 저는 이제 매수가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18,450원이면 지금 상담을 요청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종가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18,450원에 끝났는데, 그래서 비중이 20%다 그러시면 만약에 이제 오늘 이도훈 본부장이 오늘 이제 내일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 정부 측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의 발표가 되었을 때 이 부분들이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나 그렇게 나왔을 때는 수익을 어느 정도 뭐 5%면 5% 그런 부분에서 비중을 이익을 보시고 나오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손실률이 크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그런 전략을 가시고요. 아난티 같은 경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신다면 상승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노이 정책이 이제 실패했으면서 떨어졌던 종가 기준이 2750원입니다. 그래서 2750원, 2500원대까지에서 21,000원대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대까지 왔을 때, 그러니까 2만 원이 조금 넘어섰을 때는 18,500원, 18,450원에 매수하셨다면 거기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시고 신규로 들어가시는 부분들을 조금 자제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게 17,500원대가 밀리게 됐을 때는 일단은 이제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종목을 정리하시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난티. 많은 분들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 톡스타에 참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조영석 스타와 함께 풀어봤고요. 다음 상담은 문자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타이밍 스타 프로 3847님께서 상승 타이밍 스타님, 미세먼지 관련 주간 이슈를 듣고 싶었는데 미세먼지 관련주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 스타님의 의견이 참 궁금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정말 오랜만에 미세먼지가 보통 단계에 이르렀어요. 미세먼지 관련주도 오늘은 좀 개별적으로 움직였거든요.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좋을까요? 일단 미세먼지 관련주를 앞으로 테마적인 종목이라고 이제 테마적으로 좀 판단하기에는 이제는 좀 지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는 이 미세먼지 관련 기업들도 이 실적이 받쳐주는 지금 탄탄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면 위닉스도 그렇고 크리네사이언스도 그렇고 뭐 LG전자도 그렇고 경동나비엔이라는 기업도 그렇고 네. 이 마스크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시총이 작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만 지금 이렇게 완성품을 생산하는 기업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위닉스라든지 이 크리네사이언스 같은 종목들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실적 성장주로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일단 아마 이 문의 주신 분들은 이런 의도로 좀 물어봤을 것 같아요. 미세먼지 관련 관심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해서 좀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 미세먼지 관련해서 위닉스라든지 크리네사이언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슈팅, 즉 상승이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붙기에는 조금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이런 기업들을 좀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다가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또 오늘 공교롭게도 제가 제 2부에 이 말씀드릴 종목이 미세먼지 관련주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또 이제 지금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이 이제 문의를 주셨기 때문에 2부까지 시청을 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한번 또 2부에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시부터는 또 저희가 이주식 사지 마라 코너로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면 또 어떤 종목을 접근해봐도 좋을지 힌트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10시까지 톡스타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세먼지 관련 종목, 실적 좋은 종목 위주로 조정 시 접근을 해보자라는 답변 드렸고요.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조영석 스타와 함께 3848님의 궁금증 봐드릴게요. 셀트리온을 비중 5% 싣고 계시고 20만 9,237원에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조영석 스타님이 제약바이오를 노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셀트리온 좀 봐주실까요? 네, 셀트리온은 이제 제약바이오 가운데 이제 바이오시밀러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시밀러 영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조금 경쟁이 좀 심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이제 지금은 이제 항암이라든지 면역 항암체라든지 아니면 유전자 분석 관련된 어떤 기술적인 이전 그리고 기술적인 발표, 임상 관련된 발표가 있던 그리고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슈 시즌이기 때문에 좀 이제 올라가거나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은 있지만 이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영역가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시밀러는 현재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큰 수익성과 이익률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요 근래 들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가 너무나 많은 참여자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가격 경쟁력적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가격들이 다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 아까 했던 제약 바이오주 가운데 이제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가운데 그 영역에서는 조금 벗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로엔 알파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세력 매집선들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조금 낮아지는 부분들이 좀 보여지게 됩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 이제 매도 신호가 좀 나와 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상승 예측 지표 같은 경우도 이제 하락으로 조금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세력 매집 추정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들어오지 수급이 좀 안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만 9,237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 적으시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장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이 지금 셀트리온이 20만 원 초반대가 만약에 이제 20만 2천 원대가 좀 무너지게 되면 밑으로 조금 더 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20만 2천 원 지지가 된다면 다시 반등이 나오겠지만 저는 만약에 똑같은 제약 바이오주 관련된 부분들을 노리게 됐다. 그런다면 이게 바이오시밀러 쪽 영역보다는 아까 말씀 면역항암체 이중항체라든지 유전자 분석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보시고 그쪽으로 들어가시는 것들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도 적으시고 그다음에 매수가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손실률이 없으시다면 종목 교체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 상담까지 나눠봤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계속 이어갈게요. 모다이노 칩 상승 타이밍 스탑으로 3123님께서 연락을 주셨고요. 매수가가 9,200원, 비중은 20% 담고 계십니다. 몇 달 만에 매수가의 근처에 왔어요.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손실 중이신데 수급 보니까 좀 불안불안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모다이노 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앵커님께서도 짚어주셨다시피 수급의 공백이 좀 큽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관심을 가질 만한 성장 동력이 없는 기업이다 보니까 수급의 공백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기업들 가지고 이제 재무라든지 앞으로의 성장성을 가지고 기업 분석을 한다는 것은 조금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차트에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봐드려야 되는데 일단 그래도 이번 주에 시장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3월 5일날 장대 양봉을 그려주면서 좋은 또 상승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9,500원에서 9,750원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아무래도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과하게 밀리다 보면 모다이노 칩처럼 지금 수급이 약한 기업들은 같이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8,700원이라는 이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다시금 기간 조정 혹은 가격 조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8,7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조금은 아쉽습니다만은 그래도 현금화를 하시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상승을 해준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500원, 9,750원 부근에서 목표가를 잡아보시면서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다이노 칩 손절가 8,700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다음 상담 역시나 문자인데요. 4838님께서 조영석 스타프로 카풀 협상 성공으로 카카오가 상승세인데 조영석 스타님 카카오 지금 들어가면 어떨까요? 라고 하셨어요. 출퇴근 딱 2시간씩만 카풀 허용을 하자 하고 네. 이제 합의안이 도출이 됐습니다. 4거래일 네네. 만에 오늘 그래서 2% 넘게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네네. 지금 들어가는 거 어떨까요? 이제 카카오 이제 사업 구조를 보게 되면 되게 좀 많은 사업 영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그동안 조금 밀렸던 부분들은 이제 카풀에 대한 그러니까 택시 조합과의 그런 어떤 좀 분쟁적인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좀 그 부분들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보였기 때문에 좀 하락했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좀 상승했던 오늘도 지금 합의가 나오고 이후부터 오늘도 한 3,000원 정도 2.87% 정도 상승했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지만 이제 카카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카카오에 관련된 회사 중에 업비트라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비트라는 회사가 이제 카카오 스탁, 그러니까 카카오 스탁 관련된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향후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아니면 암호화폐 관련된 이슈들이 또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이제 업비트가 이제 조금 아직까지는 좀 수사를 받고 있는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어떤 불확실성이 조금 남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에서는 그 부분들 좀 부정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암호화폐라는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된다면 카카오적인 부분들이 좀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만약에 이제 이쪽 카카오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된다면 지금 조금 바라봐야 되는 시기, 이제 매수 타임보다는 좀 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들을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로엔드 알파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카카오 같은 부분들은 2월 말부터 이제 상승했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제 상승해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세력 매집선이 따라가서 좀 올라가주는 모습을 좀 같이 보여줘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기술적인 반등적인 부분들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택시 조합과의 그런 이슈적인 부분들의 해소에 대한 상승적인 부분들은 있지만 전체적인 수급적인 모멘텀에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이 매수보다는 조금 더 바라봐야 될 관점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인 세력 매집 시총 같은 경우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상승 지표가 오늘 이제 상승하면서 조금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지만 이렇게 이제 엇박자가 나 있는 시그널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은 매수하는 시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고
이 만약에 이제 좀 더 조정이 나와서 또 내려오는 가격대가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하셔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카풀 협상 기사 보시고서 카카오 종목이 좀 올랐기 때문에 오랜만에 올라와서 이렇게 또 4838님처럼 궁금해하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또 추가적으로 많은 궁금증들 저희가 좀 조영석 스타일 개인 톡방에서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또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톡방에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이어갈게요. 0090님께서 상승 타이밍 스탑으로 현대중공업 남겨주셨어요. 12만 4천 원에 비중을 100% 다 담으셨어요. 다행히도 지금 좀 수익 구간이신데 대우조선 인수로 인해서 저는 수익이 났는데 이후에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라고 하시네요. 스타님. 네, 오늘은 진짜 상담하기 어려운 종목들이 많이 접수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우조선 해양 인수 관련해서 수익을 보고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일단 오늘 저녁 8시 우리 방송이 이제 시작할 때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해양을 이제는 인수를 하겠다. 이제 확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해양은 크게 변동성이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단순히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현대중공업은 굉장히 많은 자금을 앞으로 조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재무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 향후의 성장성, 실적 이거는 둘째 치더라도 지금 당장 대우조선 해양이라는 기업을 인수해야 되는 인수 자금 조달 목적 때문에 이 재무제표가 부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에 따라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비중이 제가 10에서 20%라고 하셨으면 긴 호흡으로 좀 가져가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매수하신 비중이 100%라고 하시니까 저는 월요일 날 시초가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추이를 보고 올라가고 나서부터도 저는 늦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한다는 이야기로 하락을 하게 되면 큰 폭으로 지금 낙폭을 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한 이틀 전부터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내보내고 있다는 점 때문에 한번 조정을 받게 되면 또 과하게 밀릴 가능성이 높으니 지금 전체 계좌의 비중이 100%이시니까 시초가에 일단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후라든지 그 다음날 다다음날 현대중공업의 주가의 방향성을 보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보는 전략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중공업 살펴봤고요. 다음 상담. 남선 알미늄으로 이어갈게요. 5408님의 문자입니다. 조영석 스타와 함께 풀어볼 거고요. 2,400원에 25% 보유 중인데 추가 매수 계획 중입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인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남선 알미늄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남북 경협 가운데 조금 포함이 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남선 알미늄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들이 조금 들어오면서 오늘 이제 10원 이제 뭐 거의 약 강보합에 마감하는 10원 상승해서 마감하는 부분들이 좀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자동차 관련돼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소나타 출시할 부분들도 있고요. 이제 또한 금요일 날 이제 우리나라 새벽 금요일 날 테슬라 SVY 그러니까 전기차에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동차 관련된 이슈가 다음 주에 한번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들도 좀 한번 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월요일 날 어느 정도 이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발표가 되었을 때 같이 조금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은 그 추가 매수 자리보다는 현재 이제 2,400원 지금 매수한 금액에서 3%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 또 비중이 25%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그 종목을 좀 들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알파 차트 가운데 보시게 되면 세력 수급선 같은 경우는 세력 매집선은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좀 밑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 가운데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반등 구간 가운데 올라올 수는 있지만 이것이 계속적으로 따라 올라오지 못한다면 크게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장에서 만약에 이 부분들이 조금 따라오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 위에 올라갔다. 그럴 경우는 매수가 위 2,500원 선에서 조금 비중을 한 10% 정도로 축소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수가 밑으로 다시 매수가 밑으로 밀려올 때는 매수가 근처에서 청산하시고 관망하시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만약에 이 가격이 오늘
매수하셨던 오늘 저가였던 2,200원 선, 만약 2,200원 선이 이탈하게 될 경우는 비중 축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200원 선이 이탈하게 되면 더 밑으로 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200원 선 주변에서 비중 축소를 하시고, 만약에 이제 비중 축소했을 때 밑에 더 내려왔을 때는 한 번 더 상담을 요청하시게 되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 자리는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선알미늄 다음 종목도 그렇다면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테크 5718님께서 상승 타이밍 스타 지목하셨고요. 매수가는 12,700원, 비중은 30% 싣고 계십니다. 진짜 오랜만에 1% 정도 올랐어요. 계속 가지고 갈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인가요? 일단 유진테크가 어떤 기업이냐면요.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SK 하이닉스에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서 또 이제 캐파 증설이라든지 또 리뉴얼 한다라는 명목으로 설비들이 다시 들어와야지만 유진테크의 매출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당장 SK 하이닉스가 생산하고 있는 주력 제품인 D램 그리고 또 낸드 플래시의 수요가 그리 좋지 않고 또 해당 제품들의 가격 또한 좋지 않으면서 SK 하이닉스도 좋지 못한 지금 향후 전망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SK 하이닉스의 부품이라든지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하이단 기업들 같은 경우 이 SK 하이닉스의 주가와 앞으로의 모멘텀을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유진테크가 이제 여기서 뭐 10,000원을 이탈해서 7,000원, 8,000원까지 밀릴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일단 유진테크, 즉 반도체 IT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만약에 여유가 있으시면 저는 굳이 매수가 현재가에 또 괴리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뭐 비중을 확대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들고 가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올해 말까지 한번 들고 가보시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붙으셨다라고 한다면 사실 단기 이평선, 뭐 저항 매물대, 지지 매물대가 이미 다 깨진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으니 단기적으로 붙으셨다면은 지금 자리에서 조금은 정리하시고 다른 기업 혹은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진테크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희망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진테크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저희 시간 관계상 우선 톡스타 1부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두 분과 함께 또 2부로 찾아올 건데요. 오늘 상담 함께 나눈 두 분 2부에서 다시 뵙겠지만 일단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 2부로 돌아오기 전에 퀴즈 빨리 한번 살펴볼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오늘의 퀴즈입니다. 20세기 최고의 펀드 매니저라고 불리며 짐 로저스와 함께 퀀텀 펀드를 설립해 4,200%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던 사람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조지 소로스, 2번 빌 게이츠, 3번 스티브 잡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선물로 드리니까요. 샵 0082번으로 정답 빠르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참고로 톡스타 1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10분만 쉬었다가 이 주식 사지 마라 코너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